우리는 지금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범죄율 최하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불리는 이곳. 밤 11시에도 편의점을 가고 새벽 유리시에도 택시를 타는 게 자연스러운 나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순간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마약 밀수범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들고 오는 가방 속 물건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행객의 짐. 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 사회, 그 믿음의 틈새로 무언가가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미 과거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행 가방 밑바닥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8월 인천공항 입국장, 한 30대 남성이 대형 캐리어를 끌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행객. 하지만 세관 엑스레이에 걸린 그의 가방 밑바닥, 정확히 이중으로 설계된 바닥 사이에는 코카인 2kg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6억 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관 직원들이 최근 적발한 은닉 장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동기구 속 텅 빈 공간, 건어물 더미 사이, 초콜릿 포장안, 심지어 전자레인지 내부 전선 사이까지. 한 밀수범은 줄넘기 손잡이 속을 파내고 그 안에 필로폰을 넣어 들여왔습니다. 또 다른 범인은 전통 건어물 선물 세트 박스에 마약을 숨긴 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당당하게 신고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화장품 용기였습니다. 유명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의 크림을 빼내고 그 안에 액상 마약을 채워넣은 것. 겉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이제 의심하지 않을 물건이 없습니다. 10년차 세관 직원의 한숨 섞인 고백입니다. 그들의 창의력은 범죄에만 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밀수범들의 은닉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커와 보안 전문가의 끝없는 싸움처럼 세관이 하나의 수법을 막아내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최근 적발된 사례만 봐도 그 창의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한 밀수범은 캡슐 형태의 건강보조식품통에 진짜 영양제와 마약 캡슐을 섞어 넣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했죠. 또 다른 이는 반려동물 사료 봉지를 뜯어 그 안에 마약을 넣고 다시 완벽하게 밀봉했습니다. 심지어 아기 기저귀 팩 안에 마약을 숨긴 엄마까지 있었습니다. 아기가 있으면 덜 의심받을 거라 생각했다는 게 그녀의 진술이었습니다. 전자기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노트북 배터리 칸을 개조해 그 안에 마약을 넣거나 헤어드라이어 내부를 파내고 공간을 만드는 식입니다. 심지어 보청기 케이스, 전기 면도기 속, 무선 이어폰 충전 케이스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물건일수록 더 안전하다는 계산. 하지만 이제 그 계산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밀수 규모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관세청 발표. 지난해 마약 밀수 적발 건수 1,203건, 적발량 3.3톤. 3.3톤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건 소형차 2대 무게입니다. 아니, 성인 남성 50명의 몸무게와 맞먹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수십만 명이 마약에 중독될 수 있는 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추세입니다. 2020년 760건, 2021년 892건, 2022년 1045건, 2023년 1203건.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폭발적 증가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4년은 158. 불과 4년 만에 1.6배 증가한 겁니다. 적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8톤에서 2024년 3.3톤으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면 통과된 양은 얼마나 될까요? 마약 전문가들은 적발되는 양이 실제 밀수량의 10%에서 20%에 불과하다고 추정합니다. 즉, 실제로는 연간 15톤 이상의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그 타이틀이
빠르게 색바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폭증한 걸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되찾은 건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코로나 팬데믹 선언. 3년 만에 해외여행이 정상화됐습니다. 공항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끌며 설렘에 차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들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특송 화물, 국제 택배를 통한 밀수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세관의 검색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물 밀수의 적발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차라리 사람이 직접 들고 가는 게 낫겠다. 실제로 2024년 밀수 유형 1위는 휴대밀수 600여 건, 전체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특송 화물은 350건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완전히 판도가 바뀐 겁니다. 더 교묘한 건 운반책 포섭 방식입니다. 태국 여행 경비 전액 지원합니다. 대신 돌아올 때 이 가방만 들고 오세요. SNS에 올라오는 이런 광고들, 겉으로는 여행 후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약 운반책을 모집하는 겁니다. 20대 대학생 A씨는 이렇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냥 화장품 좀 들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100만 원 준다고 해서. 하지만 그가 들고 온 건 화장품이 아니라 코카인 1kg이었습니다. 여행객 급증은 또 다른 이점을 줍니다. 숫자에 숨기 쉽다는 것. 하루 10만 명이 드나드는 인천공항에서 모든 여행객을 일일이 검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템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씩,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에 크게 노립니다. 2024년 마약 밀수의 가장 무서운 변화, 바로 대형화입니다. 1kg 이상 대규모 밀수 적발 건수, 전년 대비 1.5배 증가.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유통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약은 이제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2024년 6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한 밀수 사건. 30대 한국인 남성이 멕시코에서 들여온 코카인 5kg, 시가 15억 원 상단입니다. 이건 단순 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조직의 지사장 역할이었습니다. 들여온 마약은 국내 유통망을 통해 클럽, 유흥업소, 심지어 일반 직장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 2024년 9월 필리핀에서 온 한 여성. 그녀의 캐리어 안에는 필로폰 3kg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이미 4번째 운반이었습니다. 매번 23kg씩 들여왔던 겁니다. 왜 이렇게 대형화될까요? 한번 성공하면 판돈이 크니까요. 마약범죄 전담검사의 설명입니다. 1kg 코카인 밀수에 성공하면 조직은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운반책에게 1,000만 원 주고 세관 통과 실패 리스크를 감안해도 10번 중 3번만 성공하면 본전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일탈이나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건 누굴까요? 6장. 국제범죄조직의 개입.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관세청 검찰 합동 수사 결과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의 70% 이상이 국제범죄조직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 콜롬비아 조직, 동남아 마약 신디케이트. 이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첫째, 구매력입니다.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마약을 살 돈이 있다는 뜻이죠. 둘째, 상대적으로 낮은 경계심입니다. 한국은 마약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오히려 방심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인천공항은 아시아 최대 허브 공항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직항으로 연결되죠. 국제 조직들의 운영 방식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생산, 운송, 유통, 판매까지 완벽한 분업 체계.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멕시코를 거쳐 필리핀에서 한국인 운반책에게 전달되고 인천공항을 통과해 서울 강남의 유통책에게 넘어가는 식입니다. 더 무서운 건 IT 기술 활용입니다. 텔레그램 같은 암호화 메신저로 주문받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받고 GPS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합니다. 마치 글로벌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마약 수사관의 증언입니다. 이제 개인이 취미로 하는 밀수는 거의 없습니다. 뒤에는 항상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이 한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7장. 시장을 장악한 코카인과 클럽 마약. 한국의 마약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적발된 마약 3.3톤 중 코카인이 2.6톤, 무려 78%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코카인은 생소한 마약이었습니다. 필로포메스, 암페타민이 압도적 1위였죠. 하지만 이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왜 코카인일까요? 첫째, 클린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필로폰은 찌질한 마약, 코카인은 부자들의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성공한 CEO들이 코카인을 하는 장면들, 이게 이미지를 만들었죠. 둘째, 유통 경로가 확대됐습니다. 남미 조직들이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공급이 늘었습니다. 셋째, 소비층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마약은 주로 조폭,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 직장인, 전문직, 심지어 의사, 변호사까지 손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클럽 마약의 폭증입니다. 케타민, MDMA, 엑스터시, GHB 등 이른바 파티 드럭. 2024년 적발량이 전년 대비 2.3배 폭증했습니다. 이 마약들의 특징은 가볍고 재미있는 경험을 준다는 착각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다들 해, 중독 안 돼 같은 잘못된 정보가 SNS로 퍼지면서 2030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클럽가에서는 주말이면 마약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흡연실에서, 심지어 테이블에서도.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마약 전담 경찰관의 한탄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8장, 관세청의 선포. 이제 대한민국이 반격합니다. 2025년 1월 관세청장 주재 긴급회의. 역대 처음으로 마약 대응본부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는 각 지방청, 세관별로 따로따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장이 직접 총괄 지휘합니다. 전국의 모든 세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보겠습니다. 첫째, 매주 점검 시스템. 매주 월요일 오전 전국 주요 세관의 마약 적발 현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됩니다. 새로운 밀수 수법이 발견되면 즉시 전국에 공유됩니다. 둘째, AI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과거 적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위험 여행객을 사전에 선별합니다. 여행 경로, 체류 기간, 집 무게, 심지어 SNS 활동까지 분석합니다. 셋째, 국제 공조 강화. 미국 DEA 마약 단속국, 일본 경찰청, 태국 마약청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합니다. 해외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추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넷째, 첨단 장비 도입. 기존 엑스레이로 못 보던 미세 은닉도 찾아내는 3D 스캐너, 마약 냄새를 감지하는 특수 센서, 마약 탐지견 50마리 추가 배치. 다섯째, 처벌 강화. 1kg 이상 밀수는 무조건 구속수사.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를 검찰을 요청합니다. 관세청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을 마약 유통국가로 만들지 않겠다. 실제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한 달간 적발 건수 전월 대비 35% 증가. 이건 단속이 느슨해서가 아니라 강화돼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내용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에서, 부산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당신의 옆자리 동료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마약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그 타이틀을 지키는 건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갑시다.